많이 졸리시죠? 지금 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하나 드십시오. 이건 메가도스 비타민 C인데 지금 드세요. 지금 드시면은 잠이 확 깹니다. 제가 졸리는 분이 있으면 가면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조심히는 제가 갑니다. 자, 정장 다시. 자,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익숙하죠? 저게 원자의 모델이에요. 보어 원자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양자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 모델은 저거하고는 좀 다른데 뭐 비슷합니다. 근데 보어 원자 모델 저게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어 원자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분자가 나옵니다.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그 원자를 쪼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 번호 하죠. 원자 번호가 1번부터 234번까지인가 있죠. 그 원자 번호가 뭐냐? 이 원자가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원자핵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어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렇게 1궤도, 2궤도에 분포를 합니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양성자 숫자 이퀄 그 주변에 있는 전자 숫자입니다. 그게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원자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해서 쭉 나가죠. 원자 번호 1번 수소는 저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있는 거고, 요건 원자 번호 3번 리튬 원자예요. 양성자 3개하고 전자 3개가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약하니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자는 플러스 전기가 한 게 많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그래서 정기적인 분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저게 전기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전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가 원자의 양성자하고 전자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기계가 발전기예요. 기전력은 뭐냐? 전기를 일으키는 힘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 상태로 있다가 분리가 되면 지금 불안정 상태가 됐죠. 불안정 상태가 되면 자연에서는 항상 원래의 안정 상태로 복원하려는 복원력이 발생을 합니다. 복원력이. 그 원래의 안정 상태로 복원하려는 이 전자가 돌아가려는 이 복원력이 기전력이에요. 그게 전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는 뭐냐? 전기 에너지는 뭐냐? 이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동하죠. 이 무거운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전자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힘을 쓰는 거, 그게 전기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도 켜고 저런 컴퓨터도 쓰고 모터도 돌리고 화학적인 반응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지구 전체의 자연 상태에서는 요 까만색 플러스 전기하고 빨간색 마이너스 전기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다시 합쳐지려는 힘이 작용하죠. 분리가 됐다가 합쳐지는 그 대표적인 게 번개입니다. 번개. 저 번개가 전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번개전자가 전기전자입니다. 번개가 어떻게 치는 거냐? 우리가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자연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태양의 복사열이 지표면에 닿으면서 지표면에 강이나 호수, 바다가 있죠. 거기 물이 그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모여있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물에서 분리가 되면서 분리대전이 되고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서 마찰대전이 돼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요.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가 구름에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였다가 이 분리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전압이 세집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분리되어 있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전압이 올라가서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면 그냥 한꺼번에 꽈르릉 하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됐던 게 다시 재결합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 저게 우리 눈에 보이는 번개예요. 그런데 공기 1cm를 전기가 흐르는 데는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공기를 흐르는 게. 그런데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지표면에서도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높이에 있어요. 그게 공기를 뚫고, 그걸 뚫고 흐를 수 있으려면은 수억 볼트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 볼트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P라 그러죠. 전력을 P, 파워라 그러죠. 파워 이퀄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근데 저 낙내가 칠 때는 전압이 수십억 볼트가 걸리고 전류가 또 수천, 수만 암페어가 흘러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저 에너지를 캐치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은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가 배터리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전기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 아니냐고 그래요. 저장하는 장치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미비한 양, 거시적인 암흑으로 올 때는 아주 미소한 양만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밖에 없어요.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은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명의 일대 전환이 옵니다.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약진을 하는 듯 하다가 멈춤하고 있는 게, 주춤하고 있는 게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전기 저장 장치의 한계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번개가 흐르는 게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됐다가 다시 자연의 어떤 복원력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번개가 치는 거고, 이 번개가 전기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전 차단기, 보호접지, 충전부호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백그라운드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머리에 저항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십시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만들어서 송전을 합니다. 이렇게 송전선로로. 송전을 해서 배전을 해서 이렇게 집 주변에 있는 주상변압기, 기둥 위에 있는 주상변압기에서 220V로 공급을 해서 가정에서 전기를 씁니다. 산업설비, 산업현장, 운송설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게 중간에 온갖 과정이 있는데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퉁치면 저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퉁치면 그 과정이 중간에 있는 과정을 모두 다 합쳐서 퉁치면 이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두 개를 그려놨죠.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동시에 전기 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쓴다 그랬죠. 전자는 들어가서 그대로 돌아 나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물레방아가 도는데요. 물레방아가 이 위에 있는 물에서 밑으로 물이 지금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이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죠? 양이나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축을 돌려가지고 안에 방아를 찍고 있는 거죠.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게 물레방아입니다.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기가 똑같아요. 전기가 구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계기로 측정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지 측정은 되지만 힘은 안 나와요. 파워는 안 나옵니다. 수문에, 댐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가둬놔도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면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힘이 나오는 게 그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걸 인지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전기를 우리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영광 광양제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를 하면 합쳐지려고 그랬죠. 자연 상태에서. 합쳐지려고 했는데, 야,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못 합쳐져 하고 막는 거예요. 막고 이리 돌아와. 그래서 이쪽에 전기 회로를 하나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이 돌아오면 합쳐지게 해주니까 이놈하고 합쳐지려고 이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건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전자가 전기 회로 내에서 이동되는 속도가 이래요. 1초에 1mm 정도밖에 못 움직입니다. 1mm.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라고 그러죠.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초속 30만 킬로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지구에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되는 데가 우루과이거든요.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거점되는데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우리나라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배전선로를 만들어서 우루과이로 보냈다 치자고요. 우루과이로 전기를 보내도 우루과이에서 전기를 쓰고 나서 바로 돌아와요. 발전소에서 나가는 순간에 바로 돌아옵니다.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늦지만 전기 에너지는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도.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느냐? 전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자, 이게 물리 실험실의 탄성 충돌구 실험 장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땅 때리면은 공이 이동하는 게 아닌데 끝에 놈이 튀어나오죠. 저기 당구 치시는 분들 당구공 이렇게 몇 개를 붙여놓고 이쪽을 땅 때리면 끝에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그게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가자마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는 나가자마자 똑같은 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흐르는 힘을 쓰는 게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이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자,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봤습니다. 그럼 누전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전기가 샌다는 이 누전이 뭐냐. 정상적으로 전기를 쓸 때는 한빛 원자력에서 이렇게 보내서 광량제 처리소를 이렇게 씁니다. 이 루프를 돌아옵니다. 이 전기 정상적인 회로를 돌아오는 거죠. 근데 누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전설로 피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충전부가 손상이 돼서 누설이 된 겁니다. 누설. 저 누설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왜 땅으로 가느냐? 지구 전체 차원에서 여기서 지구 전체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요리 돌아와 요리 돌아오면 합치지게 해줄게 하니까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리 갔는데 중간에 터져버리니까 구속이 안 되잖아요. 땅으로 가버려요. 땅에 가면은 자기 짝이 있거든.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로 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되는 거를 기술자들은 지락이라 그래요. 지락. 이렇게 지락이라 그럽니다. 땅 진짜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진다고 지락이라 그럽니다. 누전 차단기 이니셜이 ELB입니다. ELB. ELB가 풀네임이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Earth가 지구잖아요. 땅으로 새는 것을 차단해주는 차단기가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물하고 전기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그랬죠. 물에 펌프를 가지고 수압을 만듭니다. 수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돌립니다. 수류죠. 근데 배관이 터졌어요. 물이 셉니다. 누수. 물난리가 나죠. 이 누수된 물이 어디로 가느냐? 수위가 낮은 데로 갑니다. 물 숫자 위치에 있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가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지구 전체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해수면을 가지고 높이의 기준을 삼죠. 해발 몇 메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해수면이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예요. 그럼 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는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었어요. 이 전류를 이렇게 흘립니다. 전류를 흘려서 전기 설비를 쓰고 있죠. 근데 중간에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 새는 전기가 발생했죠. 감전, 화재, 폭발, 설비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 누전된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전위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 지구 차원에서 땅에서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누전을 지락이라고 합니다. 지락, Earth Leakage Breaker. 자, 이제 누전 개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게 세대분전반입니다. 세대분전반이 이 커버를 열어보면 여기 배선 차단기가 하나 달려있고 열이 올라가서 이렇게 병렬로 분기를 해놨어요. 누전 차단기가 쭉 달려서 누전 차단기 하나하나마다 구분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누전되면 그 누전되는 부위만 차단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 차단기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이거 비타민 하나 드십시오. 네. 아주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주세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예. 우리가 교육을 할 때니 모른다는 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잠이 깨지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실 뭐 전혀 모르시진 않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누구나 대답하기가 막연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이제 알의 시작이에요. 모른다고 자기가 인식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학습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라벨에. 저걸 뭐 이래 구분하고 저래 구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한글로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산 자재는 이걸 보면 되고 이제 해외 프로젝트 하면 한글이 없죠. 한글이 없을 때는 뭘 보느냐. 누전이 지락이라 그랬잖아요. ELCB, 이 풀네임이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예요. Earth가 지구 아닙니까?
이 자가 있으면 그 누전 차단기예요. 아, 지구로 새는구나. 지구로 새는 걸 차단해 주는구나. 이 자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 기술자, 아주 경력이 많은 그런 기술자분들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설명하기 좀 제가 아쉬워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배선 차단기고 이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보탄이 두 개 있죠. 빨간 보탄이. 그리고 여기 보탄이 노란 보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 설명할 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버튼이 뭐냐? 드립 시험 버튼이에요.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있죠. 저 버튼은 기계적인 드립 테스트 버튼이에요. 저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제 전기가 통전이 되죠. 이상이 생기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작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으로 잡아 당기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근데 이게 안 떨어지도록 캠을 넣어놨어요. 방아쇠 같은 걸 걸어 놓은 거죠. 저 밑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그 방아쇠를 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전기가 정전됐을 때, 이 전원 공급이 안 될 때, 그냥 전선이 연결이 안 됐을 때도 올려놓고 이거 눌리면 떨어집니다. 이건 기계적인 테스트 버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누전 테스트 버튼이에요. 이게 누전 차단기는 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구분한다 그러죠. 저거는 뭐냐. 누전 차단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전기가 지금 220V 강상이죠. 나오고 들어갑니다. 나오고 들어갑니다. 빛의 속도로. 나가는 동시에 똑같은 양이 들어와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기가 두 가닥이 나가고 들어와요. 여기에 가락지를 끼워놨어요. 그 전선 두 개 전체를 가락지를 끼워놨어요. 가락지를 가지고 뭘 금지하느냐? 자기장을 금지를 해요. 전기가 흐를 때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기가 이리 흐르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반대로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 가락지 안에 두 선이 들어있는데 나가고 들어오는 전기가 똑같으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서로 상쇄를 해서 자기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가는 게 10개가 나갔는데 한 개가 새버리고 9개가 돌아왔어요. 그럼 한쪽이 일이 많죠. 그럼 일만큼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 가락지가. 그게 영상변류기 ZCT라고 하는데 그놈이 감지를 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강제로 그 누전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가락지가 여기 있는데 한 선은 이리 들어오고 한 선은 가락지 바깥으로 해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합선을 시켜놨어요. 가락지 안으로 들어가서 가락지 바깥으로 가서 합선이 되게 해놨어요. 합선시키면 타버리죠. 그래서 안 타게 저항을 큰 걸 하나 달아가지고 전류를 최소화하고 억제를 해서 타지는 않고 이거 동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가락지 안으로 들어와서 한 선은 가락지 밖으로 나가게. 이거 누르면 합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테스트 버튼 누르면 번쩍번쩍 불이 나는 거예요.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게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하고 이제 차입니다. 글자 적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자 적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여기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선 차단기는 뭐냐? 과전류 차단하는 거예요. 과할 과자. 이 차단기가 지금 50A 전격인데 50A를 나가고 들어오는 전기가 50A를 넘으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커버나이프 스위치 퓨즈하고 같은 거예요. 이 퓨즈가 떨어지면은 이거 내리고 같은 종류의 퓨즈 바꾸고 올리고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배선 차단기가 나온 거예요. 배선 차단기는 퓨즈 떨어지는 대신에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그냥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를 차단해서 케이블하고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거 이게 배선 차단기예요. 과전류 차단, 오버커런트 차단하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는 뭐냐? 누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의 과전류 보호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누전 보호 기능이 더 들어간 거예요. 누전 보호 기능이 뭐냐? 양팔 저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을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다가 한쪽으로 기울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로부터 보호를 하는 게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사망을 하는 영상입니다. 감전을 당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좀 눈에 잠이 많이 이렇게 물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설명을 해요. 영어로 설명하는데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뭐 영어는 웬만큼 하시니까 듣고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이 간단한 설명입니다.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जैसे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आ गया। इसमें हाई वोल्टेज करंट था जिससे झटके के साथ आग लगती है और मजदूर नीचे गिर जाता है। दैनिक भास्कर.com की रिपोर्ट। 그냥 넘어가 버려. 우리 여기 앞에 선생님 해석이 됩니까? 네?
해석이 안 됩니다. 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긴장하라고 그랬는데 아랍어예요, 아랍어. 아랍어인데 맨 마지막에 영어가 좀 나왔어요. 영어가 하이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영어가 나왔어요. 고압 전류라고. 저 고압 전류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저기 이게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이에요. 가건물에 지금 비닐을 덮어놨어요. 비닐을 덮어놓고 돌을 눌러놨어요. 전날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쓰금쓰금해서 물이 새니까 비닐을 덮어놨다가 비 그치고 나서 이제 비닐을 걷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발도 물에 젖고 손도 젖고 이 더우니까 몸도 땀에 젖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일어서는데 위에 전선이 있었던 거예요. 전선이 피복이 까져 있었어요. 피복이 까진 게 충전부 보호가 안 된 거예요. 거기 닿은 거예요, 목이. 목이 닿으니까 누전된 전기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땅으로 흐른다 그랬죠. 목으로 들어와서 몸으로 흘러서 발로 컨테이너로 해서 땅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감전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죽었습니다. 저 정도 감전되면은요, 심장에 심실작용이 와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장이 강해서 안 죽어도 죽어요. 왜 죽느냐? 2차 재해가 일어납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잘 जैसे 보십시오.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떨어지죠. 실신을 한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머리가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려요. 저렇게 2차 재해가 납니다. 감전재해가 나면은. 그렇게 감전재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지금 목에 발에 이렇게 불이 튀었는데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큰 전류가 아니에요. 저기 1A, 2A 정도만 전류가 흘러도 저렇게 됩니다. 저기 아랍 지역에는요, 240볼트를 써요. 우리나라는 220볼트인데 저기 240볼트에 감전된 거예요. 220볼트에 감전돼도 저렇게 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여기 누전 차단기 달아놨으면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 몸으로 지금 1A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서 저렇게 감전이 돼서 사망을 했는데 누전 차단기,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이 30mA에 0.03초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가 30mA만 차이 나면 0.03초 만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몸에 30mA 들어오면 0.03초 만에 잘라버리고 이 사람 그냥 찌릿하고 말아요. 하면 그냥 서는 거예요. 0.03초 만에. 그래서 저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선용 차단기를 달아놨다.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한다 그랬죠. 배선용 차단기 20A짜리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놈이 지금 흘러내려가는 게 불과 1, 2A예요. 이 배선용 차단기 자기가 볼 때는 과전류가 아니에요. 과전류가 아니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달아야 감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는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에요. 누전 차단기를 안 달면은 현장에 점검하러 오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 이유에서 누전 차단기를 다른 겁니다. 자, 감전이 될 때 느낌. 감전이 되는 케이스가 3개가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심장을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선, 피충전부 손상된 전선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감전되는 거. 좀 전에 컨테이너 위에 감전된 게 이렇게 감전된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 누전이 돼서 이렇게 감전되는 거. 몸을 통해서 감전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감전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감전이 될 때는 끌어당겨요, 전기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압에 감전되면, 전기에 감전되면 사람을 끌어당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감전을 수없이 당해봤는데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압에 감전되면요, 달라요. 퉁 튀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퉁 튕겨져 나가버려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는 뇌에서 신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제가 팔을 이렇게 굽히면은 2두박근은 수축하고 3두박근은 이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30mA 이상 되는 전기에 감전이 되면은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신경으로. 그러니까 뇌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강한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내가 딸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압 이상에 감전되면 이 뻥튀기가 돼요, 뻥튀기. 뻥튀기가 이게 밀폐한 상태에서 그 압력과 온도를 차폐한 상태에서 계속 가열을 하면 깡냉이에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어느 순간에 이걸 열어서 압력을 열어주면 팡 하고 터져버리죠. 고압에 감전되면 세포 전체가 이 깡냉이처럼 팡 팽창을 하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망합니다. 감전의 느낌은 이렇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감전 사고 현장 조사 사진입니다. 이 사람 손을 여기 담고 있죠. 적사했습니다. 적사.
무슨 상황이냐. 세면장이에요. 세면장인데 온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꼬리 히터를 이 물통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웠습니다. 아주 물이 빨리 끓습니다. 저렇게 하면. 돼지꼬리 히터 저게 쓰기는 좋은데 누전이 잘 됩니다. 굉장히 누전이 취약한 설비예요.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은 세륜장이 있죠. 세륜기. 세륜기에 겨울에 항상 저걸 넣어 놓습니다. 저걸 넣어놔야 물이 얼지 않잖아요. 저거 하나 넣어 놓으면 세륜장 거기 물이 안 옵니다. 그만큼 저게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누전이 잘 돼요. 저 설비가. 이 안에 석영이 깨지면 바로 누전입니다. 이게 누전이 됐던 거예요. 누전된 전기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땅으로 흐른다 그랬죠. 근데 이 물통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땅으로 못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충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전기가. 이 사람이 세수하려고 이 흰 바가지 들고 손을 담그면서 적사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널브러져서 적사해버렸어요. 이 사람 손에 감전된 자국이에요. 이 사람 발로 흘러나간 자국이에요. 손으로 흘러 들어와서 발이 땅에 접촉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나가면서 감전돼서 사망한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죠. 저 정도 상처에 사람이 죽나 싶으죠. 근데 전기에 감전되면요, 상처가 작아도 보기에 작아도 내상을 입어요. 그래서 전기 감전이 위험한 겁니다. 전기에 감전된 부위가 이렇게 작아도 이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른다 그랬죠. 이렇게 피부가 감전이 되면은 피부로 안 흘러요, 전기가. 아주 영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나 혈관 쪽으로 흐릅니다. 그게 수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서 흘러가요. 그래서 속에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전기에 감전됐는데 겉이 멀쩡해도 밤에 괜찮다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쇼크가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내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상을. 그래서 전기 감전 사고가 나면은 멀쩡해 보여도 그 전기 감전에 대해서 임상 경험이 있는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기 서울에 지금 영등포에 가면 한강성심병원이 있어요. 그 한강성심병원이 한림대 부속병원인데 거기에 저 전기 감전에 대해서 임상 경험이 있는 그 실력 있는 교수분들이 한 10대 분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전기 감전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그 기량이 있는 병원이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지금도 현업에 있지만,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이제 프랜트 현장이었는데,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변전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가설 변전소를, 공사 초창기에 가설 변전소를 몇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수전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어제 수전한 변전소에 22,900V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감전됐냐 그러니까 22,900V에 감전됐더니 전화로.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했어요. 죽었구나 하고 부랴부랴 내려갔는데 죽진 않았어요. 전기 반장님이었는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변전소가 계속 순차적으로 수전하는데 이 변전소가 수전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판넬을 열어보니까 파워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퓨즈.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길다란 봉 같은 퓨즈가 있어요. 이게 위에가 완전히 이 접착이 안 되고 조금 탈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손으로 바로 접촉을 시켜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닿았으면 그냥 적사합니다. 사람이 퍽 터져버려요. 근데 22,900V 정도 되면 사람이 안 닿아도 손이 이렇게 가면 섬락을 합니다. 섬락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방전을 해가지고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섬락 감전이 된 거예요. 손으로 감전이 전기가 흘러가지고 등으로 나갔어요. 판넬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판넬 문이 등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게 이게 등에 불으면서 이렇게 등에 옷이 타면서 막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짚어보니까 아직 이 동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에 모셔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거기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해서 이분이 다행히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제 그 뒤에 업무를 계속 하셨는데 그분을 치료를 하는 거를 제가 병원에 가서 여러 번 봤어요. 화상 치료가 끔찍합니다. 화상 치료가 원래 끔찍해요. 어떻게 끔찍하냐. 화상을 입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피부 쪽에 손상이 되면서 진피가 상하겠죠. 그럼 화상 치료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걸 끌어내요. 손상된 부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면 안에 새살이 차오르겠죠. 그거 또 끌어내요. 그걸 몇 번 끌어내면 이제 흉이 없이 이렇게 안 옵니다. 근데 불의 화상을 입으면은 화상 부위가 막 흠살궂게 커도 내부 진피가 보호가 돼요. 피부가 장갑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에서부터 익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익히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수분이 있는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초고주파가 가서 그 수분을 진동을 시켜요, 물 분자를.
그래서 물 분자끼리 서로 마찰이 되면서 열이 나서 음식이 익는 겁니다. 전기에 감전되면서 안에서부터 익어 나와요. 그래서 바깥이 멀쩡해도 깊어요, 상처가.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하는데 마취를 안 해요. 화상치료를 하면서 마취를 하면 새살이 차는 게 좀 늦고 흉이 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통을 참고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이걸 끌어내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옆에 가서 보면서 뭐 제가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감전사고 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감전사고 여러분들도 당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서 저런 감전사고 당하는 걸 막으십사 하고 오늘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고압에 감전되면 온몸에 이렇게 한 3, 4도 정도 되는 화상을 입어버리는데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고압 이상에 감전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머리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버려서 수검댕이가 돼버립니다. 저렇게 확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전기사고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충전부 보호하는 것처럼 무조건 막는 게 상해 상책이에요. 사고가 났다 하면 아주 뭐 진짜 힘든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자, 누전 차단기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높을 고자가 있어요. 이게 중감도, 고감도예요. 이 누전 차단기는 뭐냐? 감도가 좀 둔한 거예요. 동작 시간도 둔하고. 이 고감도는 인체 감전 보호용이에요. 저것도 그냥 누전 차단기를 보면은 인체 감전 보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사람이 접촉하는 설비,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가지고 그 판넬 사이드에 있는 콘센트라든지 근로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도구를 쓰는 데는 무조건 저걸 써야 돼요.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써야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중간 누전 차단기 사람을 보호를 못 해줘요. 이거는 감도 전류가 100mm, 50mm, 200mm, 500mm까지 이렇게 둔해요. 동작 시간도 0.1초부터 2초까지 굉장히 둔해요. 저기는 누전 차단기, 전 누전 차단기 달아놔도 사람 감전되면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은 30mA 이상 감전돼서 0.03초가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감전 보호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용도로 쓰는 거냐? 대용량 전기 설비 있죠. 대형 컴프레셔라든지 아니면 리프트카, 타워크레인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전우전 차단기를 쓰는 거예요. 그 리프트카, 타워크레인은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설비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는 설비가 아니니까 저걸 가지고 기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계 설비에 누전이 났을 때, 미미하게 누전이 났을 때 감지를 하면 그게 신경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찾으면은 어딘가 누전이 되고 있는 데가 보여요. 거기를 찾아서 프로텍션 해주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누전 차단기를 안 쓰면 이게 악화돼가지고 나중에 합선이 돼서 그냥 터져버리든지 불어버려요. 그래서 기계 설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이걸 쓰는 겁니다. 중간 누전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사람을 보호하는데 이걸 써놓으면은 그것도 과태료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체 감전 보호용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사람이 접촉하는 데는. 근데 이게 30mA 0.03초가 있고 15mA 0.03초가 있어요. 이 15mA는 좀 더 감도가 예민한 거죠. 저거는 욕실 같은데 서균한 장소에는 저걸 씁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앙심을 품고 너 죽어봐라 이러면서 헤어드라이기를 거기 집어 던집니다. 그럼 막 쥐하면서 감전돼서 사망하죠.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욕실에는 15mA짜리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어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그럼 집어 넣는 순간에 바로 떨어져 버려요. 15mA 누전되기 전에. 근데 그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누전 차단기 안 썼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영화의 그런 장면은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으면. 자, 30mA 이상의 감전이 되면 사람이 불수전이라고 해서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인체 감전 보호용이 30mA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누전 차단기는 가락지가 있다 그랬죠. 가락지 안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전선을 두 개를 물려서 그 두 개 전류가 같으면 동작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전 차단기가 감지를 못하는 누전이 있어요. 그 누전이 뭐냐? 합선됐을 때예요. 합선. 합선도 누전이에요. 전선 피복이 하나가 까져서 땅으로 흘러가는 것도 누전인데 정상적인 경로로 이게 흘러가서 부하 설비를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피복이 까져서 선과 선 사이에 붙으면 그것도 누전이에요.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된 거예요. 그 합선 상태의 누전은 누전 차단기는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 합선이 되면 일이 나가서 옆에 선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가락지가 볼 때는 누전이 아닌 거예요. 가락지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100열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합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합선이 돼버리면 엄청난 큰 전류가 흘러요. 합선이 되면. 그러면 과전류 차단 기능이 동작에서 떨어져요. 누전 차단기에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불완전 합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선이 된 듯 만 듯 하면서 이렇게 막 스파크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는 전류가 큰 전류가 안 흘러요. 아까 컨테이너 위에 사람 감전됐던 것처럼 1A, 2A 정도만 흘러도 스파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에 불완전 합선을 시켜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동작을 안 하느냐? 여기 합선돼서 흐르는 전류가 불과 1, 2A 정도만 흘러도 이렇게 스파크가 납니다. 그 누전 차단기 이게 과전류 차단 기능이 동작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5A짜리인데 15A가 넘어야 되잖아요. 15A 안 되니까 차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태의 누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 누전을 합선을 단락이라고 그럽니다. 단락. 전문용어로. 짧을 단자 떨어질 낙자. 이놈이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짧은 구간에 가서 여기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서로 떨어져 붙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단락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저 형태의 누전을 막지를 못하니까 저 형태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전기 화재 사고는 저런 형태로 일어나는 화재가 많습니다. 근데 저걸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이 아크 차단기입니다. 아크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의 과전류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의 누전 차단기는 그 다음에 이런 아크가 생겼을 때 고장 아크가 생겼을 때 그걸 차단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저런 고장 아크가 일어나면 바로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크 차단기는 굉장히 고기술 장비예요. 우리가 전기 설비를 쓸 때는 항상 아크가 생깁니다. 조명 스위치를 하나 끄고 켜도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동기 돌리면 전동기기에 회전체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그 버릇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용접 같은 거 하면 용접 그 자체가 아크잖아요. 그럼 그건 정상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전기를 쓰면서 아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버리면 못 쓰겠죠. 전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비교 장치가 있어요. 수많은 경험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저 아크 시그널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정상 아크는 차단을 안 해요. 저렇게 고장 아크가 생기면 고장 아크를 비교를 해서 그걸 감지를 해서 그 놈만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집적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쌉니다, 가격이. 가격이 누전 차단기 20배 정도예요, 20배. 누전 차단기 한 대 5만 원 하면 저건 1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저거를 이제 저도 뭐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뭐 산자부에다가 저걸 우리도 법제화를 하자, 저걸 쓰도록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전기 화재 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하고 미국 쪽에는 저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누전 차단기 법제화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전하고 그 후하고 화재 사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60% 정도가 줄었어요. 전기 화재가. 전기 화재 10건 나던 게 4건으로 줄은 거예요. 아까 차단기 제가 법제화하면서. 근데 거기는 이걸 많이 생산을 해요. 많은 회사가 생산을 하고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저걸 뭐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그걸 쓸 수 있게 하면은 저기 제조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가격이 다운될 테니까 저걸 우리가 법제화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현장에 화재가 나면 취약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층 마감 공사를 하는데 그게 뭐 온 천지 가연물이고 사람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들어가서 일하면서 불이 나면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데 그럴 땐 저거 써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도. 저런 장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현장 누전 차단기 관련 위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기에 누전 차단기 반드시 써야 되는데 안 썼습니다. 이게 외부 콘센트, 작업용 콘센트에 전기를 주면서 배선용 차단기에서 나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용접기, 고압 살수기에 전부 누전 차단기 써야 되는데 배선용 차단기에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테스트 동작을 트립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게 왜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까락지가 누전 감지는 아주 잘하는데 아주 예민한 기기라서 고장이 잘 납니다. 누전 감지 장치 고장 나버리면 누전 차단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동작을 안 하면 누전 차단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주면 누전 전혀 못 합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하면서 고장나서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하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못 쓰게 해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좀 하이 테크니컬한 내용인데, 요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현장에 점검을 하러 갔어요. 이게 화학 프렌트 공사 현장입니다. 화학 프렌트 공사 현장. 용접샵이에요. 용접샵에 여기 용접기를 붙여서 쓰고 있는 거, CO2 용접기를 붙여서 쓰고 있는 거, 여기 누전 차단기를 다 썼어요. 근데 메인에도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분기에도 누전 차단기 쓰고 메인에도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판넬이. 판넬 회사가 만약에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판넬 회사는 판넬을 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전기반장님을 좀 오시라 해가지고, 여기 원래 누전 차단기 달려 있었냐 그러니까, 원래는 배선 차단기 달려 있었대요. 그 왜 누전 차단기로 바꾸셨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현장에 외부 점검하고 뭐 컨설팅 점검이 계속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이거 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 용접기를 내 때나 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누전 차단기 써야지 왜 배선용 차단기 썼습니까?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도 옹색하고 하니까 누전 차단기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100mm짜리가 들어있어요. 100mm짜리 중감도 누전 차단기가. 여기도 중감도가 달려있어요. CO2 용접기를 쓰면 그게 대형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50mm짜리가 달려있어요. 50mm. 그럼 50mm까지는 허용하는 거예요. 전 전기설비를 보호하면서 50mm까지 허용하는 게, 대형 전기설비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냇물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하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격이 다르죠. 전기 용량을 많이 쓰면 거기서 헌팅이 되면서 누전 시그널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걸 달아나면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감도를 쓰는 거예요. 여기 50짜리 6개 달아놨고 여기 100짜리 달아놨으면 이 50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30이 누전이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6개면 180이죠. 그럼 여기 180이 다 걸려요. 떨어져 버려요. 아직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정전돼 버려요. 다. 용접기 6대가 동시에 정전돼 버려요. 화학 프렌트 용접샵에는 굉장히 고퀄리티 용접을 합니다. CO2 용접도 하지만은 알곤이나 뭐 헬륨 용접 같은 이런 것까지 해요. 그 두꺼운 티크니스에 써서 배관을 아주 정밀한 아주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고급 용접사들이 합니다. 근데 용접하다가 정전되잖아요. 정전되면 결함이 생겨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다 갈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비파계 검사하면 전부 결함으로 나와요. 다 갈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접샵에 그라인더를 많이 쓰잖아요. 그라인더 이거 쓰다가 정전되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 안 끄고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복전이 되면 그게 튀어가지고 또 사람이 상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여기를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여기는 배선 차단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배선 차단기를 써서 이 배선 차단기는 여기서 합선이 되든지 아니면 이 전체가 이 선 용량을 넘어가면은 2차 보호를 하는 거예요. 2차 보호를. 저게 외부에서 점검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죠? 법을 가지고 합니다. 법을. 그게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기의 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까 저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지적받는 사람도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법 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메인을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업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판넬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누전 차단기 쓰지 말고 배선 차단기 사용을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퍼머넌트 판넬이에요. 퍼머넌트 이제 연구 판넬인데 여기 보면은 누전 차단기가 쭉 달려 있죠. 여기는 전부 전기 설비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위에 배선용 차단기가 일부 달려 있어요. 이건 뭐냐? 여기서 끌고 나가서 분전반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분전반을 한 개 더 써서 거기에 2차 피다의 누전 차단기를 써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누전 차단기, 메인은 배선 차단기, 분기는 누전 차단기 그렇게 쓰는 게 조합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세대 분전반이 이렇게 돼 있죠. 메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이렇게 와서 분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야 누전된 것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장점을 찾는 것도 쉬워요. 여기 누전 차단기 달아나면 이게 떨어져 버리면 어디서 고장 났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합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 복습하겠습니다. 누전의 개념, 정상적인 통전 경로에서 이탈, 누설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과전류 차단,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한다 그랬죠.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하고 누전 차단 두 개를 같이 해줍니다. 여기 아크 차단기는 고장 아크까지 차단해준다 그랬죠. 누전 차단기 종류와 동작 감도,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50mm, 100mm, 200mm, 500mm 그 감도의 0.1초에서 2초까지 되는 거 이거는 설비 보호용이라 그랬습니다.
고감도 누전 차단기 사람 보호하는 거 30mA, 15mA, 0.03초짜리 사람이 접촉하는 설비에는 고감도 누전 차단기,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써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 관련 현장 불안전 사례, 사용을 안 한 거, 누전 감지 장치 고장난 거, 그 다음에 부적정한 규격 사용한 거,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적정 조합, 메인은 배선 차단기 쓰고 분기를 누전 차단기 써서 보호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누전 차단기 보고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정차장 한번 세워줘요.